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로 공매도입니다. 오늘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매매에서 공매에 대한 피해의식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도는 쉽게 설명하면 매수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100원이 남죠. 1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매수의 개념이고요. 요거를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내가 한 주에 200원 하는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0원을 매도를 했고, 이거는 내가 어디서 빌려온, 그러니까 대차를 해온 차익으로 200원을 매도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한 주를 빌려왔으니까 나중에 한 주를 갚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200원짜리 한 주 주식이 1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나중에 저는 시장에서 100원을 주고 한 주를 사와서 빌려왔던 한 주를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200원에서 100원을 갚으면 실제로 100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비싸게 먼저 판 이후에 싸게 갚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반대 개념이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개념은 반대쪽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반대 개념이 있지만 매매의 방식이나 매매의 원리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매도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 민감하냐면, 사실 공매도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좀 있냐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가장 핑계를 대고 싶은 게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어. 나의 책임이 아니야. 혹은 내가 매수했다가 손실이 나도 나의 책임이 아니야. 누군가 공매도를 했어. 라고 공매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공매도 때문인가? 아니면 주식이 나빠서 펀더멘탈이 나빠서 떨어지는데 공매도가 들어온 것인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둘 다인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약점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상에 봤을 때 어떤 대세 상승기의 특정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가 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그 주도주를 계속 사고 팔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가 매집되어 있는 외국인 수급을 약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공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그 종목을 어느 정도 매수선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또 있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역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매다 파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그 주식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뭔가 안 좋아서 공매도했던 쪽에서 뭡니까? 환매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는 미리 내다 파는 매도지만 이걸 환매하게 되면 매수로 바뀌죠. 보통 우리가 대형주가 급등하는 원리가 이 공매도 세력이 환매하는 물량에 매집하려는 물량까지 더해지면 이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면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급등과 급락은 실제로 급락은 결국은 손절에서 나오는 거고, 급등은 공매도 환매에서 나온다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리가 공매도를 단순하게 주식이 내려가는 데 대한 핑계거리 혹은 내가 변명거리로 만들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주식을 좀 피해가는 방법에서의 하나의 방향키, 그리고 항상 공매도는 마찬가지지만 매수보다는 약점이 많습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빌려온 걸 갚아야 된다는 약점이 있죠.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공매도는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헤지펀드들이 뭔가 약점 있는 종목을 가격을 끌어내서 수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 부분이 있고, 반면에 그 부분이 전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외국인들이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살 때 그 종목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연관되어 있는 뭐 ETF나 주식 선물이나 주식 옵션까지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같이 거래할 때 그 연계 상품에 공매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이 상당히 많이 매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어느 순간 조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조정은 그냥 조정일 뿐이야, 시세가 꺾이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은 들어오면 뭔가 해치를 걸어야 됩니다. 그때 뭐 주식 선물을 일부 매도할 수도 있고요, 주식 옵션으로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방향만 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정에 어느 정도 해치 물량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번 조정은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깊어, 한 30 정도 내려갈 것 같아 하면 내가 매수하고 있는 100에 대한 30 정도의 물량을 공매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해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공매도가 헤지 펀드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대차 과정이 일단 어렵고,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빌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지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에서 단방향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강압적인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외국인 포지션을 지난번 수급에서처럼 너무 단편적으로 매수와 공매도로 양분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공매도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를 우리가 좀 예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제가 계속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의 기본적인 형태나 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는 매매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두 자릿수 숫자의 공매도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 매매 비중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공매도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늘어나는지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선행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HTS 키움증권 영웅문을 잘 보시면 대차 잔고가 매일매일 표시가 됩니다. 이 대차 잔고를 보시면, 대차 잔고에 우리나라는 대차 잔고라는 것은 딴 데서 주식을 빌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주식을 빌려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경우나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전 작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대차 잔고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앞으로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팔을 수 있겠다라는 걸 짐작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매도의 과정을 보면 에코프로가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대에서 대차 잔고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가 이게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한매, 손절성 한매가 들어오죠.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수급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났겠지만 이 한매가 들어올 때 집중적으로 포스코나 다른 2차전지 종목을 노려서 그 손실을 커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단순하게 2차전지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8월 달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어느 정도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에코프로가 최근에 대차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들이 공매도에서 한번 실패를 했고 여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재공략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게 눈에 좀 보이고요. 이 대차 잔고가 이만큼 늘어나면 일단 경계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현실적인 공매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종목별에서 공매도 비중, 그리고 공매도가 늘어난지 줄어난지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대차 잔고를 파악을 해서
미리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것, 요 세 가지 정도는 H테스트상에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내가 숙지가 좀 되었다면, 심리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매도를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고 내가 산 주식이 내려갔고, 혹은 내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에서 추천을 받았던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그걸 단순하게 공매도 때문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은 사실 변명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지금 제도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핑계거리가 됐는데 지금 그거를 핑계거리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났다라면 펀더멘탈 상이나 모멘텀 상이나 수급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걸 변명거리로 삼는다면 발전이 없겠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공매도를 대하는 자세를 좀 공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공매도에 의해서 항상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어떤 그 주체가, 시장의 주체가 공매도를 한다면 그걸 좀 피해 가려는 말씀드렸던 나침판이나, 혹은 내가 그걸 좀 더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세력들의 약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전환한다면, 사실 공매도가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가야 될 때, 판매해야 될 때, 혹은 향후 주도주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형성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많이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변명거리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매하는 트레이딩의 하나의 나침판으로 삼느냐. 제가 볼 때 외국인 그 수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밀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심리 자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좀 다른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수급이나 매매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격언 중에서 항상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용을 많이 하지만 주식 격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뼈저리게 후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는 결국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오후 라이브 새 단장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및 VOD에 댓글을 작성하고 SNS에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를 공유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 단장한 채널K 함께해요.